안녕하십니까, 닥쳐TV 철호입니다. 제가 갑자기 좀 녹화된 파일들을 며칠 전부터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상하게 볼륨이 안 나온다? 그 시그널 볼륨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지? 그런데 뭐가 실수를 했지 하다가 오늘도 보니까 조금 아까 제가 녹화했던 걸 갖다 들으니까 또 볼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저것 헤매다가 보니까 제가 메인 볼륨을 지난번에 그 생방송 하면서 확 줄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자리를 안 찾아놔가지고 좀 영상들이 시작과 끝이 매끄럽지 못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꺼버리면 음악이 안 나간 거예요. 네. 자, 어쨌든 비트코인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의 위치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실게요. 자,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여기 힘들어요. 이게 볼륨 조절해야지, 썸네일 만들어야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데,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토탈 마켓캡 토탈 1 차트입니다. 토탈 1이에요. 지금 이제 일단은 좀 상방에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좀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박스권을 이제 약간 우상향하는 박스권인데, 박스권을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게 때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전고점 돌파가 안 되면서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릴지,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일단 토탈 1 차트는 아직은 하단선이 잘 지켜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탈 2 차트입니다. 토탈 2 차트는 좀 다르죠, 형태가. 그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비트코인이 혼자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항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비트에 비해서 처져 있는 모습이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가 좀 강하게 움직이면 어쨌든 가장 잘 쫓아가는 코인이 될 거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따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바짝 쫓아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다음은 토탈 3 차트입니다. 토탈 3. 토탈 3도 토탈 2와 현재의 움직임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제일 약했던 그런 알트가 굉장히 약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토탈 3가 제일 약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토탈 2나 토탈 3나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인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차이는 아직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미넌스 차트는 여기 보시면 상방이 뚫리면서 아주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 도미넌스 차트를 수렴형의 형태로 좀 봤다가 다시 이제 전환을 해서 이거 박스 그냥 하단 정도 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박스 하단 근처에서 하방경직 보이면서 올라가는, 그리고 상단 추세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강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아직도 박스 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보통 이 도미넌스 차트는 지금 오래전에 이렇게 급락했던 이 구간을 제외하면 굉장히 박스권 안에서 계속 놀고 있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을 때 여기 밑단에서도 일단 비트가 올라갈 것 같다.
과연 이제 이 중단선을 중간 부분을 어떤 식으로 치고 올라갈지 모르지만 일단 비트는 올라가는 건 맞다. 이 관성에 의해서 상단을 향해서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거의 거의 그 상단의 저항에 임박해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임박했으니까 이제는 상대적으로 만약에 비트가 안 빠진다면 좀 저항 구간이니까 안 빠진다면 당분간은 뭐 알트들의 좀 선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안 빠지고 비트가 버티면 알트들의 선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트이 빠져버리면은 뭐 그냥 별거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 고점 부분에 저항이 있기는 하나 이런 부분에 저항이 있기는 하나 이 저항을 과연 가격 조정으로 뺄 것이냐 이렇게 이 차트가 가격적으로 이렇게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버팅길 것이냐 이거에 따라 완전히 흐름이 달리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버텨버리면 의외로 상단이 이렇게 강하게 뚫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 도미너스 차트가 어떤 패턴을 그리는지 이것도 하나의 시장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전에는 도미너스 차트를 안 봤었어요. 몰랐었고 잘 몰랐었고 저는 이제 좀 조금 늦게 배운 건데요. 도미너스 차트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제 이 메커니즘이 이제는 좀 이해가 돼서 움직임을 조금 그 코인들의 움직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이제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도미너스 차트가 만약에 이 상단에서 좀 뭐 단기 횡보를 좀 보이다가 단기 횡보를 보이다가 뭐 강하게 뚫어내기 시작하면 뭐 굉장히 강력한 또 이제 비트의 상승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려올 때도 비트가 뭐 여기서 보면은 워낙 그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강력하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굉장히 지지력이 확실히 확보되는 그러니까 비트의 비중이 쉽게 얘기해서 40%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죠? 예. 지금은 거의 47.68% 비트의 비중이 47.6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비트도 50% 이제 뭐 이게 과거에 73%까지 갔었는데 뭐 이건 뭐 사실 알트 같은 경우에 상장이 계속 된다고 보기 때문에 비트의 비중은 뭐 이전만큼 올라가기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전만큼 올라가기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제가 봤을 때 한 57%짜리 요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이 아주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만났어요. 이제는 이 추세 저항까지 뚫어버렸고 이 추세 저항을 더 뚫으면 저는 뭐 계속 제가 그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5%의 시나리오가 작동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추세를 넘어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추세를 일단 넘어섰잖아요. 그죠? 넘어섰기 때문에 그 5%의 시나리오는 일단 상황에 따라서 점증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그 이후로 가장 강력한 저항을 만난 겁니다. 이 자리는 28,600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요번에 갔었던 자리가 얼마죠? 요번에 고점이 뭐 좀 차트라는 것은 뭐 어떤 거를 쓰느냐 뭐 이게 이거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거 오늘 되게 느리네요. 이게 왜 또 느릴까 제가 참 여기가 지금 오늘 이게 지금 데일리 차트니까 어제 찍은 거네요. 어제 찍은 자리가 가격이 지금 보시면 저리 가라 안 보인다. 어제 찍은 자리가 28,567 뭐 이걸로 제가 보고 있는 이 차트는 뭐 비트는 뭐 여러 가지 차트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이 기준의 차트는 28,567 뭐 이거면 거의 제가 28,600으로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완벽하게 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더 이상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강력하게 받는다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만큼의 상승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물론 당연히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게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돼서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저항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저항인데 이걸 뚫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구간 안에서 요 추세와 요 추세 요 안에서는 사실 어느 쪽으로 갈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위로 가는 것도 열려 있고 아래로 가는 것도 열려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구간에 있을 때 만약에 포지션을 내가 매수를 쥐고 있든 매도를 쥐고 있든 지금은 굳이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혹여 또 매수 매도가 없이 무포다 해도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표준이 있든 없든 지금 현재 구간에 요 구간 안에서는 중립이라는 거죠. 요 구간 안에서는 요 구간에서 중립이고 만약에 얘가 위로 간다 그러면 매수자는 홀딩. 예. 28,600을 뚫는다. 그럼 일단 홀딩이에요. 일단 홀딩이고 만약에 요 밑으로 깨고 요 추세를 밑으로 깨고 내려온다. 언제든지 다시 그러니까 뭐 요거는 사실 여기서 트랩 보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단계 매도는 한 단계 조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대략 한 2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대략 한 27,000 뭐 언저리 정도 한 27,000 뭐 이거 정확하게 좀 보려면 좀 더 체킹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뭐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7,000 정도 되고요. 조금 적극적인 자리를 보려면 한 27,000 한 300 라인 정도? 예, 300 라인.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가격은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수 자리보다는 매도 자리가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봐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한 대략 좀 넉넉하게 봤을 때는 27,000 조금 좀 타이트하게 보면 27,300 정도. 예. 그 정도 선이 일단 매도 시그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27,000 지금 27,930이니까 만약에 내려온다면 빨리 잡으면 27,300 깨질 때 잡는 거고 좀 늦게 잡으면 27,000 깨질 때 잡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뭐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가격이 28,600이라는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28,600을 뚫고 올라가면서 뭐 그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가격을 얘기해서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가격은 뭐 쉽게 얘기해서 50불이든 100불이든 본인 취향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보는 기준이 사실 성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 좀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타임프레임을 좀 작게 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만약에 주가가 막 올라가서 이제 내가 이거를 뚫느냐 말느냐 이렇게 볼 때 타임프레임을 대략 보통 지금 이 차트는 데일리 차트잖아요. 데일리. 그리고 저는 이제 분석할 때 주로 4시간 아니면 1시간짜리를 보는데 4시간 아니면 1시간짜리를 보는데 이 프레임을 4시간 1시간짜리로 봐가지고는 돌파가 나온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5분이나 최대 1분까지도 적용을 시켜서 매매의 그러니까 진입 순간에는 그런 방법을 타임프레임을 좀 낮은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비트가 살아있다라는 건 뭐 여기서 이제 이거 무조건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다만 이제
만약에 27,000이 깨진다든지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일단 저항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단기 조정에 나서는구나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올라가는 거야. 뭐 올라간다고 봤었기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는 건 확실한데 과연 제가 전에 얘기했던 5%의 시나리오 그 부분은 그러니까 확률의 관점에서 보면 그 5%는 지금 5% 훨씬 넘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5%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이게 뭐 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서너 배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15% 20%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의 가능성에 베팅을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막 의외로 폭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실 거면 돌파할 때 뭐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그 가능성을 보고 밑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홀딩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27,000 확 깨진다거나 뭐 시그널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일단 청산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뭐 돌파 시점을 잘 보고 있다가 이제 매수 대응을 하시거나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일단 뭐 본인들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가능성이 여전히 조정 가능성보다는 여전히 높지는 않다. 다만 지금 흐름은 충분히 이전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도 사실은 원래 그 지금 28,600 정도라는 그 강력한 저항 자리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쉽사리 돌파되는 그런 지수가 그런 가격대가 아니에요. 그런 가격대가 분명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자뷰 이론에 의해서 저는 이제 차트를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차트가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리 우리가 보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급등세를 보였던 어떤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그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이 가능성을 이 시나리오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초점을 당시에는 사실 그 중요한 하단선을 되게 빠르게 돌파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은 약간 이 타임 프레임으로 따지면 사실 조금 제가 그때도 왜 시간적인 관점을 많이 말씀드렸을 때 그 시간의 관점으로 따지면 굉장히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왜 저 바닥에서 16,000대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8,000 넘어가면서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시나리오가 만약에 이제 정말 완벽하게 가동되려면 28,600은 당연히 돌파가 돼야 되는 거고, 돌파된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상승이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잠깐 보이기는 하는데, 글쎄요. 제가 이거 뭐 좀 단적으로 뭐라고 얘기 드리기는 참, 패턴은 이전에 제가 봤었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패턴이 뭐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언제나 변형은 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힘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하고 그런 걸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는 일단 만약에 28,600이 돌파가 돼서 28,600이 돌파가 돼서 올라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대략 한 3만 요건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적어도 한 33,000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오려면 만약에 28,600을 돌파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적어도 33,000 이상은 올라가야, 그게 이제 일단 미니멈 지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아직까지도 2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실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지금 이게 이제 이 올라온 파동을 결국은 이제 B파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B파의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B파라고 생각하면 뭐 도로 19,000, 뭐 2만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내려올 때 최악의 경우 그렇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큰 흐름을 뭐 어차피 얘기 나온 거니까 큰 흐름을 잠깐 보면은 제가 요 파동은 지금 잠깐 치워놓고 요거는 뭐 저번에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뭐 꼭 이렇게 보기 어렵고,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올라오고 이게 이 위로 일단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작동이 되려면 적어도 요 추세 자리, 그러니까 이번 달은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뭐 며칠 동안 해도 올라갈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략 이 추세를 때린다, 만약에 때린다라고 본다면 한 35,000, 35,000대 후반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국은 이제 이 라인을 돌파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조금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아까 그래서 요번에 저항 받은 자리는 이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파동을 A, B, C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게 전체가 A일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올라갔다가 이 시나리오는 제가 지금 그 시나리오 두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올라갔다 도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2만 깨고 내려가는 파동이 있고, 그냥 막 올라가서 6만을 가는 파동이 있고. 그럼 만약에 6만을 간다면 이 파동은 뭐냐? 그럼 여기까지가 전체가 A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B고, 그럼 C가 또 내려와야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C는 뭐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고, 뭐 대략 뭐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작동이 되면 내려올 수 있는 자리는 뭐 대략 한 2만, 뭐 2만 한 8천, 뭐 3만을 좀 살짝 깨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자, 해서 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이게 그냥 장투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그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생각하고 지금 움직임이 어떤 시나리오에 부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그게 결국 달성이 되는지, 그 시나리오가 정말 맞아 떨어지는지 아닌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보시면 뭐 살짝 그 비트에 비해서 이제 살짝 쳐져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요 아래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비트는 이 모양새가 아니죠.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살짝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트렌드가 완전히 깨졌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일단 어쨌든 저항선에 지금 부딪힌 상황, 전고점 그 하단 부분, 여기서 뭐 저항이 강한 자리죠. 이더리움도 저항이 강한 자리에 부딪혀 있다. 하지만 비트에 비해서는 훨씬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결국은 비트밖에 없다. 오로지 비트. 뭐 이런 거죠. 자,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 자, 리플 이건 좀 뭐 4시간 차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리플은 뭐 지금 아직까지도 소외받고 있다. 계속 뭐 요 가격대만 오면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죠? 내려왔다 또 반등을 주고는 있는데, 뭐 이러다가 진짜 근데 리플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리플은 계속 만들어지는 코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예. 그냥 모멘텀 트레이딩, 예. 그때 그러니까 장투하면 안 되는 코인이죠. 그때 딱 투자하고 빠져나오고, 또 타임이 오면 리플이 좋은 이유는, 제가 리플 저도 거래를 좀 해봤는데 좋은 이유는 뭐냐면 물량이 많으니까 거래가 그러니까 좀 내 금액이 좀 크더라도 팍팍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쉽게 해서 50만 주, 100만 주 이렇게 들어가도, 예. 이렇게 개수로 주가 아니라 5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코인, 얼마든지 받아준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좋은데 실제로는 별로 움직임이 이렇게 썩 좋은 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오스. 자, 이오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했다가 한번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뭐 매수 추천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좀 그렇게 상승이 크진 않았죠. 내려왔고 다시 모델의 상승 한번 주고 박살났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반등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뭐 별건 없어요. 하지만 뭐 어쨌든 이것도 중국 코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약간 묵직한 코인에 속하죠. 묵직한 코인. 예, 다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여기서 신고해서 뭐 이렇게 무너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요 자리가, 일단 여기까지 빠지는 거는 그냥 이거는 겁 주려고 그런 거였어, 뭐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 받으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사이클이 제일 빨랐던 애기들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요번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움직임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이클상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만약에 이 알트들이 신고를 낸다면 아마 이 솔라나하고 같이 움직였던 부류들, 그런 부류들의 움직임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거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알트들의 움직임이 시작된 거고, 그러면 얘가 알트들의 이제 뭐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얘가 계속 주도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 주도주 개념은 아니고, 얘가 먼저 움직여주면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거래는 안 하시더라도 만약에 얘가 전고점을 돌파한다든지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면 그러니까 뭐 얘만 독보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요 부류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움직였던 이전에, 이렇게 여기서 강력한 상승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ABC 조정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동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요 사이클 다음에 움직였던 애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순서대로 돌아 나가겠죠. 그래서 원래 움직였던 순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갖다 제가 정리해 놓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서 아마 대응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 다음은 에이다입니다. 에이다는 지금 수렴하고 있네요. 지금 수렴형의 차트가 나오고 있고, 그죠? 이렇게 삼각 수렴형에 여기가 어느 쪽으로 갈지, 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뭐 지금 입장에서는 뭐 비트가 그렇게 강력하게 꺾이지 않는 한 아래쪽으로 쏠릴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줘야 되는 코인이라 생각합니다. 자, 아발란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예, 지금 살짝 꺾이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 이 코인으로 따지면 뭐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에 살짝 깨지긴 깨졌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자리들은 뭐 사실 깨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거 깨진다 하더라도 일단 뭐 여기 깨진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깨진 게 조정의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왼쪽 저점을 깨진 게. 그래서 뭐 일단은 요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보면은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이 저점만 안 깨면 이 정도에서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코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 매틱 뭐 좀 봐줬었으니까 제가 얘기도 했었고, 자, 매틱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보시면 매틱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큰 상승, 그래도 제법 큰 상승 보인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조정의 위치가 뭐 깔끔했죠. 예, 깔끔했고 반등 주고 다시 ABC 뭐 조정 같은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나가기 시작할 때 전고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런 흐름이 예상된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갈라코인 정도 하나 더 볼까요? 갈라코인, 야, 갈라코인도 뭐 목표치를 정확하게 때리고 내려오네요. 지금 보시면, 자, 갈라코인이 사실 이게 게임 코인이잖아요. 게임 코인. 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저도 거래한 적도 좀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그래도 움직임이 세게 움직일 때는 뭐 장난 아니게 세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트렌드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타고 내려왔다가 지금은 반대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추세를 그래서 보면 저점에서 잘 만들고 올라가고, 여기가 지금 얼마인가요? 0.03 살짝 깨지는 자리였네요. 0.03에서 0.05니까 한 60%? 70%이 정도 손 되겠네요. 그죠? 70% 가까이.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살짝 깨졌다고 볼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셌으면 이런 자리를 잘 버티겠죠. 그렇게 세진 않았고 깨져 내려오고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땐 뭐 이런 자리는 또 지켜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차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지금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위든 아래든 다 열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약간 무게감을 아직도 매수 쪽에다 두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트가 아래쪽에서 그 얼마였나요 그때가, 여기 돌파했다가 다시 25,400 돌파할 때 제가 이거에 대한 매매법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트랩을 보인 자에서 매도를 친 사람은 여기서 만약에 자르지 않는다면 이거 돌파되면 무조건 스위칭을 해야 된다. 매도 친 거 청산하고 다시 매수로 스위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 만약에 어찌됐든 잘 매매에 임해서 지금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충분히 버텨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선을 못 넘을까봐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이 하늘색 선이거든요. 이 선, 이렇게 이어지는 선, 이 선이 가장 신경 쓰였던 선인데, 어찌됐든 이 선을 넘어섰다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열렸네. 예, 상방이 제가 5%라고 얘기했던 시나리오가 열렸네. 활짝 열렸네. 그러면 제가 말은 지금도 28,600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말은 2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뭐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리고 만약에 28,600을 종가상으로 이렇게 확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한 20% 정도 됐던 그 확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인 힘의 균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급격한 상승, 의외로 급격한 상승도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은 매도도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는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제가 그냥 꾸준히 잘 맞춰온, 뭐 그렇다고 다 맞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법 맞춰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아마 저만큼 이렇게 또 시나리오를 잘 쓰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지금 상단 저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런 자리를 이렇게 어떻게 뚫어내느냐. 예. 예. 지금 뭐 나쁘게 보면 뭐 약간 쐐기형을 향해서 예. 이걸 영어로 웨지라고 그러죠. 웨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하단으로 깨지기 시작하면 급락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단이 뚫리는지. 저도 나름 이게 뭐 그냥 근거를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썼던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아직도 낮아요. 그러니까 그 조정 가능성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실제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가능성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뭐 막 수없이 많이 던져서 보면 뭐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부터 뭐 6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게 결국은 6분의 1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한 번, 두 번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실제로 6분의 1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주가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논리상 차트의 논리나 뭐 여러 가지 논리상 여기서 그냥 뭐 바로 올라가겠어? 이전에는 이렇게 저항선을 바로 돌파하는 적은 사실 없어 라고 얘기하기가 쉽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번 상승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이 저는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예, 상승 쪽에 여기서 뭐 사람들 다들 만 깨러 간다. 물론 저도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있었어요. 만 깨러 가는 시나리오. 그 대신 많이 깨지려면 우리가 미리부터 생각하지 말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을 깨진 걸 미리부터 하면은 우리 투자가 안 돼요. 16,000, 15,000, 16,000에 있는데 최저점이 15,600인데 어떻게 여기서 만 깨지는 걸 벌써부터 생각하냐고요.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많이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는 하지만 그거는 일단 잠시 이렇게 밀어두고 언제 작동시키느냐? 제가 계속 강조했었지만 13,880을 깼을 때 작동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박스 구간 요 안에 요 노란 선과 하얀 선 요 안에 주가가 머무르고 있을 때는 중립의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 매도든 매수든 어느 한 방향으로 기우는 것보다는 위도 가능하고 아래로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요 자리, 요 자리부터는 일단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반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터닝 포인트를 얘기 드렸었던 거고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사실 뭐 저항을 보였던 거죠. 중요한 저항점에서 저항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매수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제가 타깃으로 설정했던 자리를 달성을 하고 나서 큰 조정이 들어왔었던 거죠.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매수를 당연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률은 확률이고 우리가 대응은 또 대응이다. 그래서 대응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어쨌든 거래하시는 분들은 저야 뭐 사실 코인을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알트만 좀 하고 있고 비중이 뭐 현저하게 낮습니다만, 저도 선물 거래를 하긴 했었거든요. 이제 피곤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저 저점에서 잘 잡았다, 19,600짜리에서 잘 잡았다든지, 뭐 그게 아니더라도 25,400 재돌파하는 자리에서 잡았다 라고 한다면 저는 한번 여기서 모험을 걸어보고 싶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그널이 제대로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